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뭐 수학 어쩌고가 필요한 문제풀이 연습이라고 타이틀은 달려져 있고요. 오늘 이제 하는 거는 아마 문과 출신이시거나 아니면은 수학 쪽에 좀 약하다라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미리 공유를 드렸던 그 문항 중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항도 일부가 섞여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좀 다루고 싶다거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수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편차가 이제 굉장히 심할 거기 때문에 내가 수학 쪽에서 좀 많이 취약하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강의하게 될 내용이 문항들이 전부 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도 건드려 볼 만할 것 같다 싶은 거를 추려가지고 그거를 쭉 연습을 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심한 짱돌 나와도 맞추고 싶어서 듣는 거야 라는 분들은 너무 간단한 거는 그냥 본인들이 풀어보시고 좀 많이 어려운데 싶은 것만 취약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강의 도움을 받는 식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강의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은 줄이고 앞쪽에는 이제 기본 강의나 입문 강의 또는 다른 이제 자료 등으로도 알려드렸었던 미적분에 대한 거 기본적인 거 나와 있고요. 그거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1페이지에다가 특히 이제 역학하고 전자기에서 수학적으로 뭔가를 좀 건드려 봐야 되는 문제를 출제할 확률이 높아서 그쪽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쭉 추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 줄기는 이렇게 돼요. 정의에 해당하는 게 변화율인 경우에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물어볼 수 있고, 이 순간 변화율이 미분으로 들어갈 거다. 이쪽에 대한 거는 뭐 문과여도 무조건 여기는 쉽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적분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구하는 건데, 자, 정의에 해당하거나 어떤 합을 구해야 되거나 했을 때 이런 스타일로 표현이 되는데, 요 기본이죠. 얘가 일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적분을 해야 된다. 적분을 구한다라는 게 곱하기의 꼴로 있거나 어떤 전체 합을 구하게 될 때 그게 자꾸 변하는 값들이 숨겨져 있으면 우리가 적분을 통해서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분을 적극적으로 쓰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눈에 좀 들어오는 거 위주로 선택을 해가지고 요건 내 거다, 요건 버린다, 요렇게 좀 나눠가지고 자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우리 기출문제에 해당이 되죠. 자, 플러스 X방향으로 10m/s로 등속도 운동을 하던 자, 자동차가 원점을 지나는 순간 그게 시간이 0초일 때가 원점을 통과를 하고 있었다. 그럼 플러스 X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X축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겠죠. 자, 그림과 같이 가속도 운동을 할 거고, 가속도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다. 그래서 가속도를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료로 제공을 했는데 현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약간은 이제 기계적으로 역학 문제, 운동과 관련된 문제가 100% 확실하고, 문제에서 이제 가속도를 언급을 하거나 속도를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약간 숨겨놔서 위치 등을 언급을 했을 때 이게 속도가 변해 내지는 가속도가 있어 라고 했을 때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작업은 일단 등가속도 직선운동에 해당이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이게 맞으면
다른 걸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요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게 맞으면 여기에 정리된 바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쭉 정리를 해서 문제를 좀 쉽게 빠르게 접근을 해서 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대놓고 시간에 대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에 해당하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요런 쪽, 그러니까 즉 단순항기 위주로 학습을 한 거에 좀 매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리하지 않은 건데 요 정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를 읽으면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완전히 오히려 더 센 기초, 즉 운동학과 관련해 가지고 위치, 속도, 가속도가 서로 관계가 있고요. 요렇게 전환하는 게 미분을 해주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거꾸로 가는 거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적분을 하는 거죠. 문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니까 t는 3초일 때 원점으로부터 자동차의 위치는 하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초일 때 자동차의 위치가 어디니? 그러면 가속도를 주고 최종적으로 위치를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적분을 2번 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걸 풀지 말지 그걸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들어갈 수는 없고 한 번, 2번 적분해서 들어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가속도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겠죠.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x축이 지금 시간이니까 마이너스 1t 플러스 y절편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로부터 우리는 속도를 표현할 수가 있다. 즉 가속도를 적분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속도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다항함수의 적분, 미적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바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상수 부정적분이니까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 자료를 여기다가 준 거예요. t가 0초일 때 원점이라고 했으니까 0을 대입했을 때 원점, 즉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 값은 0이 돼야 됩니다. 이게 속도에 대한 식적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위치에 대한 거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위치라는 거는 속도를 적분을 해주면 될 거다. 여기 있으니까 바로 적분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요거 n 플러스 1이니까 6분의 1t의 3승 플러스 2분의 3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요 끝자리에 엄청 심하게 실수를 했죠. 요거는 t가 0일 때 원점을 지나간다는 위치에 대한 거고 여기 지금 속도에 대한 거니까 여기는 10이 돼야 되죠. t가 0일 때 10m/s 다라는 거를 줬기 때문에 이거 속도에 대한 거니까 따라서 여기가 10t 더하기 여기가 상수가 될 건데 즉 t를 0을 넣었을 때 원점이 돼야 되니까 이 자리가 0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는 3초일 때의 위치 3만 대입해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된다. 그럼 무식하게 다 쓸까요? 마이너스 6분의 27 더하기 2분의 27 더하기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2분의 9가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9하고 2분의 27하고 먼저 연산을 할 수가 있고 27 마이너스 9 하게 되면 18이 되니까 요 두 개 계산한 게 9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3초일 때 위치는 39m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적분을 너무 못하는데요 라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문제이고 다만
버릴 땐 버리더라도 실전에서 이거를 내가 시간을 쓸지 말지 결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보면서 내가 적분을 거의 못해. 근데 이거 이렇게 되는 관계라는 거 정도를 어느 정도를 알고 있으면 빠르게 이거를 건드릴지 말지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 정도는 조금 훈련이나 연습 내지는 이게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자, 공무원 시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어떤 입자에 힘 F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특이하게 쓰여져 있죠. X제곱 I 마이너스 2Y J 더하기 3K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이건 뭐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고 요게 이제 벡터 표시하는 방법이거든요. X방향, Y방향, G방향의 단위 벡터를 표시하는 거라 IJK라는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X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X제곱이야. 이렇게 된 거고 Y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마이너스 2Y야. 이렇게 된 거고 G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3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수학에서는 이렇게 단위 벡터 표시를 해가지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보면은 눈에 좀 바를 수 있는 그 정도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입자의 위치가 자, 이제 저는 그냥 컴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게요. 1, 2, 1에서 위치가 1, 마이너스 2, 3으로 바뀌었다. 그 위치에 대한 게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니까 X축에서는 1이었는데 1 안 움직였고요. 안 움직였거나 아니면 갔다가 다시 1이라는 위치로 왔겠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는 2m에 있다가 마이너스 2m가 됐고요. Z축에 대해서는 1m였다가 3m가 됐습니다. 라는 걸 자료로 준 겁니다. X, Y, G에 대한 표현이다. 이 정도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이면 이 문제는 오히려 우리 바로 앞에서 풀었던 1번 문제에 비해 가지고 훨씬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 자료를 내가 읽을 수 있게 되면. 자, 그래서 최종적인 질문은 F가 한 1은 어떻게 되니? 여기 질문이니까 당연히 1에 대한 정의 1이라는 게 힘과 변이의 나란한 성분의 곱인데 요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X방향의 힘, Y방향의 힘, G방향의 힘이니까 X방향의 변이, Y방향의 변이, G방향의 변이랑 당연히 나란할 수밖에 없겠죠. 각각은.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 힘이 위치에 대해서 일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적분을 해야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자료 자체가 X, Y, G 세 개의 축으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요. X방향의 1, Y방향의 1, G방향의 1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지 말고 요거를 그냥 더 하려고요. 왜냐하면 1이라는 거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나눠서 구해서 단순 더하기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X, Y, G에 대해서 따로따로 1 계산을 해서 그냥 합을 구하겠다. 이렇게 연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X방향 무조건 적분기호 쓰는 게 아니고 확인해야죠. X방향의 위치는 1m였는데 1m예요. 즉 X방향의 변이는 0입니다. 그럼 힘이 X제곱이 됐건 X백승이 됐건 변이가 0이니까 X방향의 1은 그냥 빵이에요. 계산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Y방향의 1 그러면 똑같이 변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야, 여기는 2m에서 마이너스 2m로 위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1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y 방향의 1을 계산을 할 건데 결정을 해야 되겠네. 단순 곱하기 할 건지 적분할 건지. 근데 y방향의 힘이 마이너스 2y로 지금 주어져 있어요. y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적분을 해야 된다. 구간은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럼 마이너스 2y를 y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거다. 따라서 요거 적분은 간단하니까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될 거고 2에서 마이너스 2까지.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 나오고요. 2 대입하게 돼도 마이너스 4 나오죠. 그 얘기는 뭐다? 따라서 그 빼기 값은, 차이 값은 0이 되겠죠. 얘도 0이 됩니다. 자, 따라서 온전히 일을 한 거는 지방향밖에 없고요.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시간을 덜 걸리게 출제자가 좀 배려를 한 거죠. 보니까 지방향의 힘은 3, 상수로 주어져 있어요. 안 변하니까 단순 곱하기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 변이는 1m에서 3m, 2m만큼 변했죠. 따라서 3N 곱하기 2m, 6줄이 전체 1의 값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즉 이 자료를 내가 읽을 수 있으면 이게 좀 낯선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벡터 표시하는 방법이니까. 그러면 요것만 읽을 수 있으면, 요 단위 벡터라는 것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할 만한 문제다. 요건 여기다 해야 돼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직선상에서 x는 0을 중심으로 단순 조화 운동을 한다. 얘는 이제 대놓고 단진동이다 라고 주제를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원점 x는 0을 중심으로 단진동을 하고 있고요. 입자의 진폭은 a, 주기가 라지 t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t는 0일 때 입자의 위치가 하필이면 x는 a일 때. 자, 그러면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진동이니까 왔다 갔다 운동을 할 거고요. x는 0인 위치가 진동의 중심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진폭이 a라고 그랬죠. 진동 중심으로부터 변이의 최대값을 진폭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필이면 요거를 잘 체크하면 은근히 쉽습니다. 요거 0초일 때가 요 위치란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단진동뿐만 아니라 진동과 관계된 방정식 기본은 진폭, 사인, 이 자리가 이제 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요 얘기도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출제 자체를 코사인으로 하기도 한다. 문제에서 코사인으로 표현을 할 때도 있다. 사인, 코사인은 그 4분의 1 주기, 주기성에 대해서는 4분의 1 주기만큼이 먼저 되냐 나중에 되냐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코사인으로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위상이라는 부분은 보통 두 가지를 표현을 하죠. 시간에 대해서 위상을 표현하는 것도 있고 위치에 대해서 위상을 표현하는 것도 있죠. 시간에 대한 거는 오메가 t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요. 오메가 각진독수라는 게 주기분의 2파이니까 주기분의 2파이 시간 이렇게 되죠. 그리고 위치 표현한 게 특히 파동 방정식에 나왔던 거죠. 파수 곱하기 x 위치. 근데 파수라는 게 파장분의 2파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다소 제한적으로 진동이 공간으로 전파되면서 위치에 따라서 위상이 달라지게 되는 파동 같은 형태에서 조금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단진동에 대한 거니까 시간에 대해서 이 입자 내지 물체의 위치가 어디일까, 그래서 이쪽만 싹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그 해설은
요 사인을 좀 고집해서 풀이를 만든 건데 그럴 필요 없고요. 잘 보시면 지금 이제 진폭은 A라고 그랬으니까 진동 중심으로부터 플러스 A 또는 마이너스 A까지 왔다 갔다를 할 건데 T가 0일 때 여기에서 스타트를 끊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스타트를 끊으니까 쭉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코사인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파동 방정식을 그냥 만들 수가 있죠. 진폭은 A라고 그랬으니까 코사인, 그쵸? 등호는 뭐야? 코사인을 붙여야 되겠죠. 여기 0일 때 A에서 스타트, 이 모양 코사인이니까, 그쵸? 여기가 오메가 t. 근데 지금 주기라는 거 이용을 해야 되니까 주기분의 2파이 곱하기 시간. 근데 6분의 주기일 때 위치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6분의 주기를 대입. 그러면 3분의 파이만 남기 때문에, 즉 60도가 되기 때문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해서 2분의 A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여기 안 버리실 거면은 훨씬 해설보다 더 편하고 조금 빠르게 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실수도 적을 거고. 그러니까 파동 같은 진동과 관련된 거 표현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사인에 고집할 필요 없어요. 코사인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또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자, 4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요거는 좀 빡세고, 하지만 물리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출제자 입장에서는 요 풀이법을 이용한 거를 출제하면은 변별력이 좀 상당히 생기기 때문에 요것도 약간 유혹당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파트에서 이런 걸 사용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총 2개 문항을 관련된 문항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만들 때는 3개를 해놨었는데 3개 좀 과한 것 같아서 2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싶어서 2개를 여기에 하나, 그리고 뒤쪽에 회로 쪽에 하나, 전기회로, 직류회로 쪽에 하나, 이렇게 2문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림은 높이가 라지 H인 원통 모양의 용기에, 그래서 높이가 라지 H인 원통 모양의 용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용기의 질량은 M이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용기만의 질량은 M이야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근데 거기는 이제 요게 없으면은 용기가 이제 위에는 열려 있고 밑에는 막혀 있기 때문에 질량 중심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린 거죠. 용기의 일단 질량은 M이고 용기만의 질량 중심의 위치는 2분의 H이다. Y방향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액체 용기에 H만큼 가득 잠겨져 있을 때 액체의 질량은 3M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 어떤 특정 액체를 채울 수가 있고, 액체를 끝까지 가득 채웠을 때, 끝까지 가득 다 채웠을 때 그때 액체의 질량이 3M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전체 질량 중심이 가장 낮을 때 용기의 높이 H를, 라지 H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라. 질문을 보니까 질문의 내용이 전체 질량 중심이 가장 낮을 때 최소가 되게 하는 H가 얼마니? 이게 질문이에요. 물리 문제에서 간혹 어떤 범위가 있어서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뭔가가 함수, 조금 다른 말로는
변수. h는 바뀔 수 있는 수죠. 라지 h에서 0까지 바뀔 수 있는 수죠. 이런 걸로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최대 조건 또는 최소 조건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풀이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미분을 하면 됩니다.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돼요.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을 끊으시고 최대값을 물어볼 거였으면은 뭐 위로 볼록했나 보죠. 최소값을 물어볼 거면은 아래로 볼록했나 보죠. 그건 출제자가 고민해서 출제할 거니까 신경 끄시고, 이건 수학 문제는 아니니까 물리 문제니까 요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술기하 평균값 정리에 등장을 하는 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잘 했었고 그걸 잘 기억을 하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좀 나눠질 거예요. 이게 훨씬 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건 주로 이제 분수 함수가 나왔을 때 이쪽 평균을 쓰는 게 좀 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빠르기도 하고. 근데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선권은 얘한테 있습니다. 이게 대놓고 보이는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되는데 최대 최소 잘 못 구하겠는데 그러면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미분해서 0이 되는 값 찾으면 그냥 그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조건에 대한 거 분석을 해봅시다. 액체 같은 경우에는 꽉 채워져 있을 때가 3M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쵸? 그러면 액체가 H만큼 채워져 있을 때 질량은 요거보다는 작을 거고요. 요만큼 채워져 있을 때 질량은 요렇게 쓸 수 있겠죠. 3M일 때가 라지 H였잖아요. 그 중에 스몰 h만큼을 채운 거니까 이만큼이 액체의 질량이 되겠죠. 요렇게 좀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액체의 질량은 3M 라지 H분의 스몰 h의 곱, 요렇게 돼요. 그럼 요때 액체만의 질량 중심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요것도 직관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이거 그냥 시험에 출제되는 유체, 액체 이런 걸 거니까 가운데겠지. H의 가운데. 여기는 오해의 소지가 없죠. 그냥 2분의 H예요. 그쵸? 근데 이 H가 얼마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지. H가 현재 바뀌는 수, 변수입니다. 변수. 자, 그러면 갑시다. 즉, 이 문제는 강체역학 중에서도 질량 중심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한 거고요. 질량 중심 어떻게 구하냐면 총 질량분의 각 질점들의 mx의 합, y방향에 있으면 mi의 합, 이렇게 x, y, g에 대해서 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요거를 그냥 쓰면 되죠. 자, 그럼 일단 써봅시다. 질량 중심의 위치가 총 질량, 용기의 질량 더하기 액체의 질량 3m 곱하기 라지 h분의 스몰 h 분의, 자, 그럼 용기의 mx, 그러니까 여기서 x라는 거 y방향에 대한 위치가 되겠죠. 표현을 하게 되면 질량 곱하기 2분의 h. 그러니까 질량 중심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 질량이 중심에 집중적으로 다 모여 있어 라고 간주할 수 있는 지점이니까, 그 용기가 2분의 h의 질량 m이 몰빵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니까 더하기, 그러면 액체 같은 경우엔 질량이 3m 곱하기 라지 h분의 스몰 h 곱하기 2분의 h,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기호가 조금 지저분해 보여서 그렇지 이거 표현하는 것까지는 할 만한 내용이에요. 요 다음부터가 조금 문제인 거지. 자, 그럼 조금 단순화 시켜놓고서 들어갑시다. 일단 공통적으로 m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지우고
그러면 조금 줄이자라고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봤더니 여기 지금 분자 쪽에 여기 분모가 2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분모가 h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아래에다가 2 곱하기 라지 h를 일단 무식하게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 라지 h 제곱 요렇게 될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3 살아있으니까 3 스몰 h의 제곱 요렇게 되겠죠. 여기는 1이니까 2h 더하기 그러면 h 라지 h 하나 지워지면서 6h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재 라지 h는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상수예요, 상수. 스몰 h에 대해 가지고 약간 분수함수 꼴이고, 그쵸? 요 전체 값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기는 해요. 그래프가 빵 하고 그려지지는 않지만 그때 뭘 쓰면 되냐? 미분을 해버리면 됩니다. 미분해서 h에 대한 미분을 해가지고 전체 값이 미분값이 0이 되는 h를 찾아버리면 그게 그냥 답이에요. 그럼 이때 뭘 해야 되냐면 분수의 꼴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분수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일단 분모는 제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분모 분자 미분 마이너스 분모 미분 분자 안 미분 이렇게 돼요. 수학 문제면 이걸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물리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얘가 0이 되는 걸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 자리에 있는 거 있죠, 요 자리. 요거 왜 헷갈려요? 라는 분들 좀 있으실 건데 별거 없어요. 분모 미분 분자 안 미분 마이너스 분자 미분 분모 안 미분 하나 미분 하나 안 미분의 곱 마이너스 나머지 이것만 그냥 기억해도 돼요. 앞뒤가 바뀌어 상관없어요. 왜? 그냥 0이 되는 것만 찾을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전체에 대한 미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뭐 제곱 나올 거고 나 여기는 관심 없고 그럼 일단 얘 안미분이니까 2h 플러스 6 스몰 h 곱하기 얘 미분이니까 이건 상수니까 0 될 거고요. 그러면 6h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 미분한 거 얘는 상수네요. h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6 남을 거고요. 얘 안 미분한 거 라지 h 제곱 더하기 3 스몰 h의 제곱 나는 뭐를 찾을 거다? 이게 0이 되는 h를 찾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6은 공통이니까 좀 지워버리게 되고 정리하게 되면 2 라지 h 스몰 h 더하기 6h 제곱 마이너스 라지 h 제곱 마이너스 3h의 제곱은 빵. 따라서 3h 제곱 플러스 2 라지 h 스몰 h 마이너스 라지 h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미분하는 것 자체보다 답을 구하는 거 이런 거 구하는 거를 오히려 더 막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꽤 됐고 했다 보니까 요거 이렇게 요게 잘 안 되거나 근해 공식이 잘 계산이 안 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붙으면 되죠. 따라서 3h 마이너스 라지 h h 플러스 라지 h는 근데 h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거니까 얘가 답이죠. 따라서 h는 3분의 라지 h.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뭘 풀다 보니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등이 나왔는데 그것만 풀리면 답인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제 조언은 5번을 대입하시는 걸 매우 강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게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자, 이건 식표현 자체도 좀 까다롭고 하지만 기억은 할 만하다.
뭐 최대를 만드는 뭐는 얼마니 내지는 그냥 최소값 자체가 얼마니 뭐 이런 거를 물어봤다. 근데 쓰다 보니까 요게 변하는 값에 해당하는 기호가 있다. 그럼 기계적으로 미분해라. 미분만 되면 그러면 답은 구할 수는 있다. 여기까지는 머리에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미분한 거 0이 되는 게 답이다. 자, 이 정도면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자, 5번으로 살짝 넘어갑시다. 자, 질량이 m이고 각 변의 길이가 a, 2a인 밀도가 균일한 직사각형 모양의 강체가 그림상에 y축을 회전축으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길이가 a인 강체의 반은 y축상에 있다. 그렇구나. 강체 회전축에 대한 각 운동량은, 질문은 깔끔하네요. 각 운동량은 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각 운동량의 정의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죠. 그래서 얘는 사실상 각속도 오메가는 그냥 주어져 있는 값이고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이의 뜻이다. 얘가 뭐냐면 각 질점들의 질량 곱하기 회전축부터 거리 제곱 곱한 것의 합. 요게 관성 모멘트의 뜻이죠. 요 문제가 좀 까다로운 이유는 합을 구할 때도 좀 어려워 그러면 적분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적분을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현재 저는 지축은 생략을 할게요. 강체가 이렇게 2a a 모양에 대해서 y축을 축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을 할 거야 라고 되어져 있고, 총질량이 얼마였죠? 총질량이 m이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회전축은 이거야 라고 문제에다 해놨으니까 그럼 나는 각 질점들의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 요게 하필 x축이니까 요 질점 하나의 질량을 뭐라고 할까? 무슨 동그리라고 할까요? 동그리 곱하기 x제곱의 합을 할 건데, 이 x가 회전축에 가까운 x도 있고 먼 x도 있죠. x가 막 변하죠. 변하는 거에 합을 구할 때는 적분을 하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적분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게 보여요, 이게. 여기서부터 y축에 나란하게 쭉 선을 하나 그어버리면 요 선에 들어있는 질량은 다 회전축도 거리가 똑같아요. 그럼 조금 줄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질량은 여기서부터 회전축 거리를 x라고 하게 되면 질량 곱하기 x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자, 일단 이 강체의 밀도를 D라고 한번 두어볼게요. D. 그러면 밀도라는 건 현재 이제 면적에 대해서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질량을 면적 2a 제곱으로 나눠준 값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즉 단위 면적당 질량에 해당이 될 거고, 아마 약간 기하학적으로 보자면 어느 한 점의 질량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나 이 오렌지 라인에 들어가 있는 질량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여기를 매우 짧은 길이 dx라고 설정을 했을 때 x방향에 대해서 요만큼의 질량을 표현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요렇게 되겠죠.
그럼 2a제곱분의 m이 밀도죠. 밀도 곱하기 면적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즉 이게 면적에 대한 밀도이기 때문에 면적을 곱해야 돼서 이 dx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지면서 요런 꼴 2a분의 m dx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관성 모멘트 갑니다. 자, x는 0에서부터 2a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0에서부터 2a까지. 그러면 일단 2a분의 m 곱하기 dx가 요 선에 들어가 있는 질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곱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m x제곱의 합.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안 보일 수 있으니까 x제곱 곱하기 dx를 뒤로 빼버립시다. 따라서 2a분의 m 3분의 1 x의 3승 0에서부터 2a까지.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 a의 3승 2, 8. 어차피 기호가 다 똑같을 거기 때문에 숫자만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은 그럼 뭐 남죠? 2랑 8이랑 지워질 거기 때문에 3분의 4가 남겠죠. 3분의 4가 답입니다. 요것도 좀 제한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죠. 약간 수학 얘기가 살짝 빡세게 들어가 있는 파트에 해당이 되죠. 되셨으면 하나만 더 볼까요? 이번 타임 여기까지만 보고 2교시로 조금 쉬었다가 들어갑시다. 오늘은 60분 풀로도 안 하고 한 50분씩 끊어가지고 해서 조금 일찍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6번 1몰의 단원자 분자 이상기체 상태가 A에서 B로 변한다. 상태 A의 압력, 부피, 온도가 다 첨자가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P1, V1, T1에서 상태가 P2, V2, T2로 변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특이한 거를 좀 줬네요. 상태가 변하는 동안에 PV의 제곱은 어떤 상수인가 봐요. K라는 거를 만족을 해. 라는 걸 그냥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게 무슨 개념적으로 있는 거 아니고. 자, 상태가 변하는 동안 기체가 한 1은. 자, 그럼 1을 이제 질문을 했는데, 기체 연력학에서 1이라는 거는 이게 오히려 더 일반식이죠. P 곱하기 부피 변화보다는. 왜냐하면 요렇게 단순 계산할 수 있는 건 등압 변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기체 변화에서 압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적분하는 게 오히려 더 일반식에 가깝죠. 그래서 1에 대한 거를 구할 건데, 근데 선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쯤에서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네요. 나중에 또 문제 풀 시간에도 주구장창 얘기를 할 건데, 문제를 읽는 거는 반드시 선지까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풀지를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선지를 쭉 보니까 우리 시험 저거보다도 훨씬 더 지저분하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제가 만든 선지로는 NRT의 꼴이에요. 그쵸? NRT의 꼴로 마지막에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일단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괜히 준 게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1이라는 거는 V1에서 부피는 V2까지 변할 거고요. 압력을 부피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 P라는 압력을 부피에 대한 걸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걸 여기다가 준 거죠. 그쵸? 즉 압력 P라는 게 V제곱분의 K에 해당이 돼요. V제곱분의 K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대부분 잘 하실 겁니다.
n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나올 거고요. v분의 k 이렇게 되죠. v1에서 v2까지. 따라서 마이너스 v2분의 k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v1분의 k 이렇게 일단 계산을 했어요. 근데 나 얘를 nRt의 꼴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nRt가 통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PV는 nRt 이상기체 문제 풀 때 1순위 아니 0순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기체라는 말 나오면 요거 써놓고 문제 푸는 거 추천드립니다 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일단 바로는 안 되는 것 같긴 하고, 그럼 PV를 만들어야지 nRt를 만들 거다. 역시 여기 있네요. PV가. 즉, P 곱하기 V가 V분의 K죠. V분의 K가 각각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P2 V2 더하기 P1 V1. 그쵸? 따라서 얘는 nRt1 T2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요게 nRt1, 요게 nRt2에 해당이 되니까. 그죠? 단순해 보이지만 본인이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좀 중간에 막힐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꽤 좋은 문제예요. 요 정도만 출제를 해도 상당히 오답률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종류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적분은 아니고 요건 또 기체 연력학에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적분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 것처럼 소화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2교시 진행을 하겠습니다.